여러분, 73세 할아버지가 손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깨달은 단 한마디로 무례한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으신 적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내용을 완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3세 할아버지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손자의 한마디가 바꾼 73년 인생. 할아버지는 왜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요? 이 말은 73세 김 할아버지가 손자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73년을 살면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된 걸까?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게 된 걸까?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누구한테 뭐만 하면 미안해요. 뭔 일이 생기면 괜찮아요. 이런 말만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73세, 이제라도 바뀌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미안해요라고 하거나 기분이 나쁜데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경우 말이에요. 운명을 바꾼 마트에서의 사건. 그 다음날 할아버지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산원이 컴퓨터가 고장났으니 다른 계산대로 가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때였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빨리 해주세요. 그러자 직원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안내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때 손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요? 당당하게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급한 일이 있는데요. 먼저 온 순서대로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디의 힘이 만든 기적.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산원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부터 먼저 안내해 주더래요.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정말 급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 거구나.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그런 인상을 준 거였어. 73년을 살아오면서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말 한마디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내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아쉬웠던 점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괜찮아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그것도 정말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바코드를 2번 찍어서 같은 상품값을 2번 받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할아버지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괜찮다고 했을까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기 싫어서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은 뭘 해도 괜찮구나, 화도 안 내시는구나, 다음에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미안해요의 함정.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미안해요예요. 할아버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뭐만 하면 미안해요부터 했대요. 지나가는데 누가 부딪혀도 미안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미안해요. 심지어 날씨가 안 좋아도 미안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 발을 밟고 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래요. 왜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밟힌 사람이 왜 미안하다고 하지? 그때 깨달았대요.
미안해요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입에 습관처럼 배어 있더라고요. 뭐만 하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말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말도 진정성이 없어지고 할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더래요. 나이를 핑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요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겪어보지도 못한 일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요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휴대폰 매장에 갔는데 요금제 상담을 받았어요. 복잡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이가 들어서 설명해 줘도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충 설명하고 비싼 요금제로 가입시키려고 하더래요.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 말이 할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의 상투적인 말들. 이번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이 말만큼 웃기는 말도 없어요.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김씨, 요즘 옷 입는 게 좀 이상해.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옷만 입고 다녀. 난 뒤에서 딴 말 안 하는 사람이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이 한 말은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그 말을 듣는 내가 기분이 나쁘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얼버무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시더래요. 뒤에서 딴 말 안 한다면서 말이에요. 가짜 걱정의 가면을 벗기기. 두 번째,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도 정말 짜증나는 말이에요. 진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는 지인분은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 나이에 새로운 거 배워서 뭐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냐? 이게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걱정 고마워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 드릴게요. 허튼 소리에 마음을 쓸 필요도, 대화를 길게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경험을 빌미로 한 방에 공작. 세 번째,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70 넘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신 건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거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우리 나이에는 무리야.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떠신지 아세요? 2년째 꾸준히 하고 계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약도 끊으셨고 몸도 훨씬 유연해지셨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어떻게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혹시 그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말을 못합니다. 나이 차별의 교묘한 형태. 네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다 그래요. 이 말도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뭔가 나이 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줄 때 말이에요.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되어서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젊은 직원이 귀찮다는 듯 카드를 뺐으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카드를 잘못 넣어서 그래요. 카드 기계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요. 그럼 잘하는 젊은이가 좀 천천히 알려줘 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담담하게 할 말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쭈뼛쭈뼛하면서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래요. 담담하고 차분한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고급 기술.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품격 있게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담담하게 하세요. 젊었을 때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화부터 났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하면서 흥분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더 손해더래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많이 늙으셨네. 옛날엔 그래도 젊어 보였는데 젊었을 때 같았으면 기분 나빠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요, 세월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말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기분 상하지도 않아요. 무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는 지혜. 두 번째,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래요.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해요. 할아버지가 아는 분 중에 항상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그분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더래요.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본인 마음이 좀 나아지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이 들더래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남을 괴롭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무례한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도 많이 외로우시고 힘드신가 보다. 그러니까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점 정리와 마무리.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대신 좀 곤란한데요 라고 말하세요. 미안해요. 대신 그 부분은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몰라요. 대신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둘째, 무례한 사람들의 상투적인 말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뒤에서 딴 말 안 해라고 하면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의 차이를 아세요?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 걱정 고마워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 드릴게요. 셋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담담하게 대처하세요. 화내는 것보다 무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넷째, 분노를 연민으로 바꿔보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요. 73세 할아버지가 깨달은 이 진리를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중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